5월 13일 바로 오늘이 원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하기 시작하는 날짜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꾸었고, 이에 따라 그동안 굳게 문을 닫았던 호텔, 관광지, 동물원, 목욕탕, 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야구장, PC방, 실내체육관 등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또한 지난달 30일부터 5월 5일까지 5월 4일 하루만 휴가를 내며 무려 6일 동안의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었고, 놀랍게도 무려 19만 6,138명이 제주도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치 이번 사태가 종료된 듯한 분위기였죠. 대신 정부가 권고한 대로 다른 사람과 최소 2m 이상의 거리를 두기, 밀폐된 공간은 수시로 환기시키기, 공공시설에서 개인 물품을 사용하기 등을 모두가 잘 준수해준 덕분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를 제외하면 한국 내에서 지역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계약을 시행했다면 한국이 전세계 선진국 중 최초로 국가 정상화에 성공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황금 연휴 기간 동안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도 아주 큰 문제가 말이죠. 문제의 장소는 19만 인파가 몰린 제주도가 아닌 바로 서울 이태원이었습니다.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황금 연휴 기간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이태원 클럽 5곳을 방문한 사람은 총 5,517명, 이 중에서 2,405명과는 통화를 완료하고 검사 대상임을 통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 격리를 시행하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나머지 3,112명이 문제였습니다. 1,130명은 통화를 시도하려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로 검사 대상임을 알렸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1,182명은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는 바람에 이들과 통화조차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죠.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이들 중 벌써 7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들의 가족, 지인, 직장 동료들까지 확산하면서 총 확진자 수는 순식간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84세 여성은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외손자로부터 감염되었고, 강북구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은 클럽을 다녀온 탓에 자신의 어머니까지 확진 판정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은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하며 성실히 마스크도 착용했지만 결국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직장 동료로부터 감염됐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소속 하사도 클럽을 다녀온 후 여러 간부들과 접촉했는데 결국 클럽을 다녀온 하사 외 3명의 군인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이태원 사태 확진자가 서울 63명 뿐만 아니라 경기도 23명, 인천 7명, 충북 5명, 부산 1명, 전북 1명, 제주도까지 전국에 퍼져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전 세계가 극찬하던 한국의 방역 관리 능력에 열등감을 느꼈던 일본이 이번 이태원 클럽 사태에 대해 신나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NHK는 한국 정부가 이태원 클럽에 다녀간 3,000명 이상의 방문자들의 연락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였고,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상황은 완전히 생략한 채 한국의 휴대전화 데이터 및 신용카드 명세서 등을 이용한 추적 방식을 인권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며, 이를 접한 독자는 마치 한국 정부가 개인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팬타임스도 현재 한국에서는 이태원 사태가 가장 큰 트렌드라며 아사히 신문과 마찬가지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 충격적입니다. 한국을 본받으라 했던 여러분, 이번에도 한국에서 배우자. 한국의 세상의 본보기라 했는데 이런 집단 감염이 본보기인 거냐? 한국의 스탠다드가 이 정도다. 한국이 세상의 귀감이 되고 싶다는 것은 2020년 웃음 유행어 대상 후보자 등 이번 이태원 사태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동안 일본이 얼마나 한국의 방역 조치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이태원 사태 첫 확진자가 나온 5월 6일 후에 일주일 만에 놀라운 속도의 대응 능력과 치밀하면서도 강력한 대처를 보여주며 또 한 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이들 중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3,112명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국내 3대 이동통신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태원 클럽 인근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 이통 3사는 감염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데다가 논란의 이태원 클럽 5곳은 주변에 기지국이 무려 17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방문자를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형 기지국이라고 해서 건물 안에 설치된 기지국이 클럽과 클럽 건물 안에 머물렀던 이들의 휴대전화 기록만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정확한 방문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조치는 역대급으로 강력했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이번 사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거나 근처에 있었던 이들을 대상으로 즉각 검사 이행 명령을 내린다 전했고, 대상자가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방역당국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처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정보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경기도는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클럽과 노래방에 대해 2주 동안의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다 하며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클럽 방문자들을 향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8조 3항의 역학조사, 43조의 건강진단, 47조의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에 의거해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본인 때문에 바이러스가 확산한다면 그로 인해 경기도가 사용해야 할 방역 비용까지 모두 청구하겠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미국의 대표 주간지 타임은 한국은 조기 발병을 효과적으로 처리했다는 찬사를 받았고, 민주주의 정부가 어떻게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모델로 자리 잡았다 라며 듀크 글로벌 연구소의 보건정책 영양센터 소장 개빈 야메이 박사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이태원 사태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행히도 한국은 고품질의 시스템을 구축해 테스트, 접촉자 추적, 감염자 관리, 노출자를 격리하는 데 있어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다. 이번 이태원 사태를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CNN은 한국의 이태원 클럽 대응도 전세계의 모범 방역 사례라고 소개하며 피터 드로박 옥스퍼드 대학 사이드 비즈니스 스쿨 보건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세계 국가들이 한국에서 배울 것이 많다. 우리가 검사, 추적, 격리하는 것이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 집행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한국의 강경한 대응은 우리가 그대로 베꼈을 만한 모델이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대응 관리가 부실하고 정치화한 국가들에서는 힘든 일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일본 방송에서도 이태원 사태와 관련해서 일본이라면 불가능했을 일을 한국이 해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후지TV의 톡쇼 바이킹에 출연한 히가시 코쿠바루 히데오 전 미야자키현 지사는 한국은 신용카드와 CCTV, GPS, 기지국을 통해 한 명 한 명씩 추적하고 있다. 정말 대단하다 라며 한국의 시스템을 극찬한 반면, 그는 일본 자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번 사태를 팩스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에서 일본밖에 없다. 확진자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PCR 검사를 했는지 등을 일일이 손으로 쓴 다음 후생 노동성에 팩스로 보내고 있다니 말도 안 된다. 5월 13일 바로 오늘 개최되는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에서 일본이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한국산 진단키트와 방역 노하우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의 상황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일본 정부가 설치한 전문가 회의에서 오미시게루 부자장은 실제 일본의 확진자 수치는 발표된 수치의 10배일지 15배일지 그것도 아니면 20배가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 보고된 숫자보다 많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전했습니다. 일본 내 최악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자 아베 총리는 임상 승인을 끝내지도 않은 일본산 치료제 아비간을 이번 달 안으로 승인하겠다 밝혔습니다. 선승인 후임상 이라는 위험한 시도를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계 꼴찌의 대응 능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에 최근 한국이 쐐기를 박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월 1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서 이번 달 말까지 일본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며 필요 충분 조건은 모두 갖춰졌다. 수출 규제를 원상 회복하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 전했습니다. 당시 일본이 문제 삼았던 것이 한국의 수출관리 심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 현재는 인력이 대폭 늘어난 데다가 대외무역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더 이상 일본이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것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즉 그동안 아베 내각이 정치적 위기 때마다 자신의 지지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한국 수출 규제라는 카드를 통해 일본인들의 시선을 혐한으로 돌려왔는데, 더 이상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죠. 일본의 국민 MC라 불리는 오그라 토모아키
이와키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최악이다. 그런데 이번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본이 한국의 고개를 숙이고 한국으로부터 배운다면 말이지. 일본의 차기 총리 1위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가 한 말이었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최근 논란이 된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 낙마 문제에 대한 생각을 올리면서 글 끝에 이번 주말에는 코로나 쇼크 서바이벌, 조선반도와 일본의 미래, 이야기 한국인을 읽으려고 한다고 올렸습니다. 그는 아베와 달리 지난 4월 한일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떤 노력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시바 시게루는 상대국을 나쁘게 말해 국내 지지를 끌어올리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전부터 한국의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은 과거 전쟁의 책임과 마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아베가 감염병 대책 등을 논의하면서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치자 이시바 시게루는 당이 해야 할 일은 감염 확대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와 고용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전부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중일이 손을 잡고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아베 내각 지지율은 27%로 떨어지며 3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무제와 국민들의 무관심이 아베 정권을 지탱했지만 이번 감염병 사태는 그것조차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차기 총리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시바 시게루가 한국을 공부하겠다는 발언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0일 미국 ABC 방송에서는 또다시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앞으로 감염병 사태 이전의 삶을 되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국 정부의 방역 방식을 소개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미국 ABC 뉴스 앵커는 한국의 대응이 널리 찬사를 받는다며 한국의 전략이 미국에서도 통할 것 같으냐, 미국이 도입하기엔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에 강 장관은 한국은 지금까지 봉쇄를 한 적이 없다며 검사, 추적, 치료를 뜻하는 3T라는 매우 튼튼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미국도 한국과 같은 3T 시스템을 도입하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ABC 앵커는 최근 고3 등교 시행과 관련해 계속 등교 수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얼마나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강 장관은 모든 방역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태원발 감염이 확산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더 이상 등교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강력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만 명의 방역 지원을 총투입하고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하며 격일격주로 학생을 분산시켜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20일 고3 등교 개학 이후 학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관련해서 검사받은 학생 3,812명은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방역의 모델이라 불렸던 한국은 오늘 27일부터 등교 수업이 본격화되면서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당초 국내 확진자는 이태원클럽 집단 감염이 터지기 전까지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클럽 사태 이후 관련 확진자는 24일 기준 총 225명이 나왔고 최근까지 연쇄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었으나 차츰 주더니 나흘 만에 1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태원발 확진자 중 거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20대였습니다. 젊은 층에서 시작된 지역사회 감염이 유흥시설과 취약계층 보호시설, 병원 등으로 이어져 희생자들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은경 본부장은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20, 30대 젊은 층에게 간곡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청년층의 학업과 취업 등의 어려움으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많았겠지만 사회 공동체의 안정과 청년층의 건강을 위해 청년층 문화도 생활 속 방역과 조화를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은경 본부장은 6월부터 클럽과 노래방에 갈 때 정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고 했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한 일회용 전자신분증을 만들어 입구에서 찍고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집단 감염 사태에서 신원 확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용자들도 밝히기 꺼렸습니다. 이에 앞으로 방역당국은 QR코드를 이용해 감염에 취약한 위험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을 전산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잠도 못 자고 집에도 못 들어가며 방역에만 매달렸던 정은경 본부장은 집단 감염 사태 이후 또다시 도시락으로 식사를 대신하며 정신없이 일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젊은 층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계속 고민하면서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대전 28번 환자 김영진 씨의 인터뷰를 말해주었습니다. 코로나가 가장 잔인한 건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